자, 오케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제 직선 위로 움직이는 그런 물체 운동이 있듯이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이제 어떤 점 또는 물체를 생각하고 그의 위치가 나타나 있고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움직인 총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건데,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같이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일단은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을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XY 평면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 값을 T의 식, Y 값을 T의 식, 이렇게 이제 만약에 표현을 주면 시간이 입력될 때마다 X 성분과 Y 성분이 정해지면서 평면 위에 이제 점이 찍히겠지? 근데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게 계속 변하고 변하면서 이게 움직이니까 결국 평면 위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의 이렇게 위치가 T의 식으로 주어졌다고 일단 볼 수 있어. 뭐 위치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운동을 나타내는 거니까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곡선이 그려지는 거잖아. 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는 얘를 함수로서 봤을 때는 t에 따라서 x 성분, t에 따라서 y 성분이 정해지니까 이거를 매개 변수 함수로 볼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식이 되는 거야. 자, 차근차근 계속 이어서 가보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위치를 미분하면 뭘 얻을 수 있다? 속도. 그럼 이제 이건 미분 시간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로부터 x 성분을 t로 미분하고 y 성분을 t로 미분하면 이거는 속도를 나타내는 평면 위에 움직이는 이 물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 벡터가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미분을 하면 우리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가속도 벡터를 구할 수 있지. 이건 뭐다? 가속도 벡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를 생각할 건데, 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속력이라고 부르고, 직선 위로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서 속도는 이제 절대값으로 처리해서 속력을 만들면 되지만, 우리가 이제 평면 위로 움직일 때는 속도가 좌표 벡터 모양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속도의 크기, 속력을 구하는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좌표 벡터의 크기는 첫 번째 성분을 제곱하고 두 번째 성분을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서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때의 속력은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제 시간이 입력되면 여기다가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A일 때부터 다시 시간이 B일 때까지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입력해보면 위치가 찍히면서 이렇게 움직이겠지? 요 점 P가. 그래서 요 시간 동안에 총 움직인 이 경로 위에서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상 이것은 매개 변수 함수로 그려지는 곡선이기 때문에 그 매개 변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동 거리를 구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그려지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이동 거리를 길이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매개 변수 함수의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그렇지? t가 a일 때부터 t가 b일 때까지 루트. 그래서 매개 변수 함수의 곡선의 길이는 요거를 미분하고 제곱, 요거를 미분하고 제곱에 dt로 구할 수 있다고 이미 이제 적분에 활용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것이 매개 변수 함수의 곡선의 길이이자 사실상 그 그려진 길이가 움직인 거리랑 같은 거니까 우리는 이 계산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그치, 움직인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식은 뭔데? 그치, 매개변수 함수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로부터 속도의 크기에 해당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다? 속력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면 위를 움직이는 어떤 물체의 총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결론은 매개변수 함수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일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위치로부터 이렇게 이제 구해서 나타낸다고 하면은 속도를 구하고 속도의 크기, 속력을 집어넣고 적분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을 때도 우리는 뭘 집어넣었지? 속력. 그러니까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총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을 때도 뭘 집어넣고 적분하면 된다? 속력을 집어넣고 적분하면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럼 정리하고 요 문제들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적용해서 또 풀어보자.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 자, 이제 문제가 주어진 건 뭐냐면 똑같이 평면 위를 움직이는 시간 t에서의 이제 물체의 위치를 이제 이렇게 줬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여기 미리 써놨고,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풀어야 되는 건 이제 시간 t에서의 이제 속력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뭘 구하자? 먼저 속도를 구하자. 그럼 속도는 x를 t로 미분하고 y를 t로 미분해서 이제 속도 벡터를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계산이, 자, 요거를 t로 미분하는데 이제 곱미분 써야 되겠지?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곱하고 코사인 미분하면서 마이너스 사인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미분해서 놓으면 곱미분, 그래서 미분하고 곱하고 더하기 곱하고 미분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건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뭘 구한다? 속력을 구한다. 그럼 속력은 결국에 이제 속도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루트. 자, 이제 요거는 계산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 식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요거에 이제 제곱을 집어넣는 거지. 자, 그러면 코사인 t 빼기 2에 마이너스 t의 사인 t 한 거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또 제곱. 그러면 사인 t 더하기 2에 마이너스 t의 코사인 t. 그리고 여기 전체에 제곱을 해주면 여기까지가 이제 속력을 나타내는 식이 됐다. 자, 근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식 정리. 자, 그러면 이제 제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빼서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루트에서, 자, 이 안쪽이 제곱을 전개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제곱 전개에서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곱해서 2배,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곱해서 2배인데 여기에 곱해서 2배랑 여기에 곱해서 2배는 모양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게 나올 거야. 그래서 가운데 거는 서로 상쇄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의 제곱, 그러면 2의 얘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에도 제곱. 그럼 이제 가운데 건 날라갔으니까 요거의 제곱. 그럼 더하기 제곱, 이거의 제곱. 근데 얘도 가운데 건 날라가는데 요거의 제곱을 하면 똑같고 요거의 제곱을 하면 똑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쓸 필요 없이 여기에 몇 배? 2배가 된다. 근데 다시 여기서 뭐냐면 얘랑 얘로 묶어주면 저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이 루트 안에 남는 건 이제 좀 간단하게, 그럼 여기 2가 있고 2에 마이너스 2t로 묶었는데 여기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로 날아가니까 요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루트 처리해주면 여기가 루트 2에 마이너스 t승이 되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에 우리가 속력을 구하라고 한 건 답이 요렇게 될 거야. 그래서 루트 2에 마이너스 t승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이어서 보면 t가 0일 때부터 a일 때까지
이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움직인 거리라는 건 뭘 집어넣고 적분하면 된다? 속력을 집어넣고 적분하면 된다. 근데 속력이 워낙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번 문제는 여기다가 풀어볼게. 그러면 이동 거리를 구하자. 그러면 시간이 0일 때부터 A일 때까지. 자, 속력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하자. 그럼 이제 이건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t승인데, 그럼 적분하면 2의 마이너스 t승이고, 미분할 때 마이너스가 곱해질 거니까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0하고 a를 넣고 정적분 계산을 풀면, 그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a승, 그리고 전체 빼기 0을 넣으면 2의 0승은 1이야. 그럼 이제 루트 2, 얘 마이너스 루트 2는 앞으로 가져갔으니까 여기다가만 하면 되는데, 집어넣으면 이거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번 문제에 t가 0일 때부터 t가 a일 때까지 거리를 구해라 하면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은 이 구해진 길이에 대해서, 이 구해진 거리에 대해서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a를 무한대로 보내래. 그럼 마지막 3번 이렇게. 그럼 3번은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극한값을 구해라.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지금 거리가 a에 따라서 변하고 있고, 이걸 계산해보기 위해서 계산된 식을 집어넣어 보면, 그럼 이제 요거니까 집어넣어보자. 그럼 여기가 루트 2에 요 마이너스는 안으로 집어넣게. 그럼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승 이렇게. 그러면 a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2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루트 2로 이제 수렴을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조금 이렇게만 풀면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뭐냐면, 선생님, 시간이 0부터 얼마까지 길이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무한대까지 시간을 보내면 길이가 끝도 없이 나와서 길이도 무한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구해진 결과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서 이 상황을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 잘 봐봐. 지금 X 성분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Y 성분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얻어지는 좌표들의 움직임을 조금 추적을 해보면, 잘 봐봐. 그러면 t가 0부터 무한대까지야. 우린 결국에 0부터 무한대까지의 길이를 이제 구해낸 건데, 잘 봐봐. t가 0이면 1이고 0이야. 그러니까 t가 시간이 0일 때는 위치가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90도를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고, 얘가 1이 되고, 얘가 결국에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지. 90도를 집어넣으면 t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찍히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보면, 잘 봐봐. 우리가 요게 없으면 결국엔 x가 코사인 t, y가 사인 t고, 그렇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만족하니까 뭐가 그려진다? 그치, 반지름이 1인 원이 그려지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그럼 반지름이 얼마? 2인 원이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가 코사인, y가 사인인 상태에서 막 t, 시간을 막 집어넣어 보면 결국에는 뱅글뱅글 도는 원이 그려지는데, 여기 크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값이 2의 마이너스 t고 2의 마이너스 t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가 계속 작아지고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보면 t가 파이일 때는 제로가 되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값이 음수인데, 그러면 여기에 2의 마이너스 파이라는 요거보다 더 작은 크기,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가까운 곳에, 근데 x가 음수에 이렇게 찍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보면 이 곡선은 이렇게 돌면서 점점 원점에 가까워지겠지.
왜냐면 이게 제로로 가니까.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점점 0으로 가니까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면 x도 0으로 다가가고 y도 0으로 다가가고.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면서 원점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만 절대로 이게 완벽한 0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가 0으로 다가가는 거고 0으로 다가가는 거지 이게 완벽한 제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점에 탁 찍히진 않지만 그래도 원점과 계속 가까워지면서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까지 보이겠지 우리 눈에는. 근데 그때의 요 거리, 길이가 이 루트이라는 값으로 점점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또 해석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로부터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문제 풀어봤으니까 복습 잘하고 또 다음 내용 만나보도록 하자.